동몽삼해라. 동몽삼해라. 돼지의 꿈을 돼지 꿈을 3번 풀이한다. 돼지 꿈을 돼지 꿈을 돼지 꿈을 3번 풀이한다. 3번 풀이한다. 돼지 꿈을 돼지 꿈을 3번 풀이한다. 3번 풀이한다. 그래서 꿈을 꾸시는데 어떤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꿈도 여러 꿈이네요. 근데 이때 꿈은 잘 때 꾸는 꿈으로 일단 한정하겠습니다. 잘 때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까? 잘 때. 네, 돼지 꿈은 또 다른 꿈은 네, 로또만 받고. 이게 로또 맞았을 때 많이 당첨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조상꿈. 그 다음에 이런 돼지꿈 많이 나온다. 하나는 사람으로 나왔고, 하나는 이제 동식물로 나왔거든요. 근데 식물보다는 동물이 더 활동적이 크기 때문에 이제 동물꿈이 나왔을 때 크게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먼저 하고 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돼지 꿈을 꾼 다음에 꿈풀이를 잘하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야, 나 오늘 돼지 꿈을 꿨다 하니까 이렇게 답을 해줬답니다. 먹거리 생겼는데 실제 먹거리가 생겼답니다. 이제 또 이분이 돼지 꿈을 꿔가지고 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역시 꿈풀이를 일으켰답니다. 못생기겠는데 옷이 생겼답니다. 이제 또 돼지 꿈을 꿨습니다. 가서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여기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재물. 인간이 기본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식의 주잖아요. 이게 식이 됐고 의가 됐으니까 더 큰 것을 바랬겠죠. 또 꿈대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했답니다. 조심해라. 혼날 수 있다.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잘못한 거에 드러나서 관아에 끌려가서 권장을 받았다. 와가지고 물었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꿈 해몽 잘하나? 했더니 이분이 그랬답니다. 돼지가 꿀꿀을 대장하면 주인이 너는 어떻게 하나? 배가 고픈가? 그래가지고 밥을 주지 않냐? 그래서 내가 먹거리가 생긴다고. 이 두 번째 보니까 먹거리가 중독됐는데도 꿀꿀을 댄다는 건 뭐냐? 춥다는 것이다. 거처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이 생긴다고 하니 의복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먹거리도 충분해, 옷도 충분해. 근데도 꿀꿀꿀 요구한다는 건 뭐냐? 욕심이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냐 그러면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절제 미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제. 지금 청문회에서 보나 그러면 절제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꽃을 피우려다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다 받지 못합니다. 예전에 두 가지, 이번에는 목표의 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다가 꾸는 꿈 말고요. 세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런 각자의 꿈을 말해갑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꿈을 얘기해보자. 한 사람이 탁 재빨리 나서서 하는 말에 나는 이 공부한 걸 가가지고 대도시에 나가가지고 마음껏 펼치고 싶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내 공부한 걸 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펼칠 생각은 없고 조용하고 한적한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이 오냐 그러면 함께 더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공부한 걸 가지고 도시에 나가가지고 마음껏 펴서 사람들 돕고 싶고 그 다음에는 노년에 한적한 공간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연구하면서 사람들 오자 그러면 같이 더불면 좋겠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겠죠. 세 사람 꿈대로 바람대로 다 됐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꿈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네 사람이. 앞에 꿈이었는데 그 전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다 성취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자 우리가 꿈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내 뜻대로 된다면 뭘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또 역시 첫 번째 한 사람이 재빨리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원없이 돈을 쓰고 싶다. 이게 두 번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돈은 필요 없다. 나는 권력을 갖고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제 세 번째 사람 차례가 됐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랬습니다. 나는 돈도 권력도 필요 없다. 학을 타고 세상을 자유롭게 누리고 싶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이 얘기를 안 합니다. 세 번째, 이 세 사람이 당신 꿈을 얘기해 보라니까 네 번째 사람이 이런 포부를 밝힙니다. 나는 백기 수표를 쓰고 권력도 마음껏 누리고 그 다음에 학을 타고 자유롭고 싶다. 세 사람이 동시에 웃어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세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부와 귀와 부와 권력과 자유를 동시에 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을 가지면 부를 가지면 권력과 자유를 양보할 자가 됩니다. 권력을 가지면 부와 자유를 내놓을 자가 됩니다. 자유를 택했으면 부와 권력은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몸을 가지면 다 못 가져갑니다. 근데 어디서 온 분들은 다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인생이 파란해집니다. 주변까지도 엉망이 되게 만들어요.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은 현명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고 만약 발생한다 하더라도 몇 건이 잘 처리하자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저없이 끊어내야 됩니다. 네, 그 순간 도구를 작동할지 모르지만 돌고도기 때문에 그게 화근이 돼요. 청문회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전쟁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기 때문에 또 아직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병제가 아닙니다. 그냥 응제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자유롭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처럼 이게 개인화된 사회에서 그 다음에 형제도 한 명 정도 두 명이라 해도 각 방에서 살아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그 젊은 20대를 한 공간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침상도 이렇게 개별로 뛰어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통으로 연결되고 거기에서 그냥 딱 이렇게 붙어 자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잘 나가던 어떤 이가 그걸 안 가기 위해서 자기의 신체를 절단했죠. 근데 그게 드러나가지고 군대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망해져요. 동시에 취하지 못합니다. 화는 물릴지 알고, 아니, 복은 물릴지 알고, 화는 있는 그대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화를 받으면 복으로 바뀌고, 복을 받지 않으면 복이 받으라고 계속 와요. 이게 복을 덜 받고
많이 빼버리면 좋습니다. 그냥 좀 불행하고 싶다. 반대로 합니다. 왜? 돌고 도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두 번째는 비웃음을 샀고 첫 번째는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사람도 두 개를 겸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겸했는데 안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겸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 겸하려는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근본이 될까요? 아까 전제를 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로되 공부하는 사람. 그분은 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A를 해야 된다, B를 해야 된다. 나는 A, B가 가능하다. 이걸 합니다. 소수 사람은 A, B가 가능합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A에 치우쳐 있거나 B에 치우쳐 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 이걸 간파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뭘 택하겠습니까? A 안 택합니다. B 안 택합니다. 다 번뜨는 C를 택해요. 그게 무지의 소설입니다. 공부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절대가 생깁니다. 세 번째 함께함이 생깁니다.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면 계지에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성계가 대사 너무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농담 따먹기를 한번 하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고 하는 말이 대사는 참 뭐라고 그랬습니까? 돼지처럼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학대사는 임금님은 참 부처님처럼 생겼어요. 이 이성계가 굉장히 멋져졌죠. 누가 처신을 더 잘한 것 같습니까? 분명 전제가 농담이었거든요. 무학대사가 잘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이성계가 잘못했다고 그러거든요. 무학대사가 실수한 거죠. 분명 농담하려고 했는데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고 평상시처럼 했잖아요. 무학대사가 잘못한 거예요. 이성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성계는 어떻습니까? 격이 없이 솔직하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교훈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 자기가 생긴 대로 대상을 바라보고 말하게 됩니다. 아무리 농담하더라도 할 농담이 있고 안 할 농담이 있다. 이건 취할만 한 것 같습니다. 농담도 격조 있는 농담 아니면 들었을 때 서로 유쾌한 농담이어야지 상대를 수단으로 삼는 농담은 그건 분명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생각해 볼 거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잘 때 꾸는 꿈이 개꿈도 있지만 미래를 미리 예시하는 꿈이 있을까요? 왜? 이 동서양에 있어서 꿈을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아시다시피 프로이드입니다. 근데 그분은 꿈의 해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뭐냐? 무의식이 의식화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것이 잠자리에 드냐 그러면 이성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올라와가지고 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것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꾸민답니다. 합리화한답니다. 근데 무의식은 욕망이기 때문에 그냥 쑥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낮에는 의식이 이 욕망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냐 그러면 의식이 생기니까 무의식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 꿈을 가지고서 이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 질병, 갈등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꿈을 꾸면 그걸 기록하게 합니다.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을 읽어내고 치유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평상시에 떠오르는 것을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꿈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를 접근해서 치료를 하고